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워낙 또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을 압박하는데 이번에는 감세를 좀 더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급여세 인하요. 이거 추가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인가요? 부양책은 이제 멋들어진 이제 헤드라인 제목. 네. 좀 이제 그 약간 포장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 내용은 감추고 실 내용은 그 뭔데요?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좀 곤란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네. 실제 목적은 투표해서 자기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투표를 얻으려면 뭔가 우리 서민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그 사람들 거잖아요. 마음을 사야죠. 지금 보면은 러스트벨트 쪽 셀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 그나마 이제 유가에 대한 주도권을 중동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 표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지금 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농산물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네. 그러면은 그 표를 두루두루 다 얻어야 되니까 기업들에 대한 정책은 원래 친기업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서민들에 대한 마음을 돌려야죠. 그럼 급여세를 그래서 낮추는 게 왜 좋은 건가요? 급여세를 서민들이? 낮추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덜 떼 가는 거잖아요. 이게 네. 오바마 정권 때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잘 보면은 미중 무역 관세와 관련돼서 3천억 추가 관세가 발효가 되고 8월 5일, 8월 6일 종합주가 지수가 120포인트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반등 나왔던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9월 1일 날 관세를 하기로 했었던 품목 가운데 노트북, 스마트폰, 일반 우리 가전 쪽.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네. 그 전에는 기업들 B2B 쪽 관련된 세금을 건드렸기 때문에 에이, 그냥 싸움 잘 이겨라 이거였지만 자기가 직접 피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12월 달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네. 그걸 놓치게 되면은 소비 4분의 1을 놓치니까 그걸 노리고서 이번에 서민들의 이걸 한 마음을 거죠. 공략하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구 자체가 2억 5천만 명인가 3억 명 정도 되니까요. 내수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수출 안 해도 돼요. 내수가 중심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네, 소비 경기. 그래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설득을 해서 농산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역전할 줄 알았는데 중국이 강 전략으로 바꿔버리니까 트럼프가 지금 수를 이렇게 쓴 거죠. 아, 그렇군요. 단기 효과. 네. 단기 효과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드 되거나 뭐 이제 민주당 이제 대선 끝나고 하게 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투표를 좀 더 높게 받기 위한 득표를 위한 정책이다. 경기 부양책은 좀 아니다. 김일태 전문가님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해석하시는지 증신 호재인 건지요? 네, 증신 호재가 될 겁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오는데 네. 자, 또 하나 이면의 정치가 뭐냐면요. 그쵸. 이건 직접적으로 누구를 압박하는 게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겁니다. 사실상. 올해 트럼프가 제시를 한 거냐. 올해 1%를 내리라고 했어요. 금리를. 100bp잖아요. 네, 100bp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지난번에 0.25를 내렸단 말이에서 9월 달에는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번 주에 있는데 여기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준비 안 하면 내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다. 교체할 거야. 네, 교체한다는 것도 제치고 이 정책은 그냥 몇 년 전에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소득세를 낮춘다는 게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걷어가는 걸 이 용도는 소득세는요. 미국서 이걸 대부분 어디다 쓰냐면 소셜 시큐리티라고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미국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학생들한테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줘요.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네는 정부에서 무슨 푸드코트, 그러니까 스탬프도 받을 수 있고요.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용도로 쓰겠다는 게 이게 뭐냐면 저소득 쪽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자의 여기를 이용해서 각종 사회 지원을 받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용도를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자 지원 정책 맞고요. 또 하나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얘기를 왜 하냐.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하겠다고 흘리는 겁니다. 네. 대변인은 그런 거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네. 뒤에서 흘리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 플레이를 왜 하냐면요. 선제적 조치예요. 자,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근본적인 통화 정책이나 정치, 금융 정책 중에 하나가 한국은 어떤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거나 안 좋은 사건이 나오면요. 후속 조치로 나갑니다. 한국은 항상 후속 조치예요. 선행 조치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요, 안 좋을 게 예상되면요, 선행 조치로 갑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증시가 정말 안 좋잖아요. 한일 간의 관계가 갈 거면 정말 주식 이렇게 많이 빠진 날은 네. 정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브레이크를 걸든지 강제로. 네. 미국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9.11 사건 때 정말 안 좋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일주일 동안 거래 정지시켰어, 아예. 선제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하고 미국의 근본적 통화 정책 차이가 틀리는 것 때문에 이건 압박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실제 단행에 있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다. 하지만 만약 단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호재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